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지금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요한 이슈,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실적 드디어 나왔는데요.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매출은 12%, 주당 순이익은 한 23%가량 줄어든 건데요. 이 낙폭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부진이 눈에 띕니다. 자동차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6% 정도 감소한 걸로 확인이 된 건데 예상대로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 테슬라의 전기차 보조금 수익 전년 같은 동기에는 약 9억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4억만 달러로 대폭 절반가량 축소된 거죠. 다행인 건 지난달에 처음으로 로보택시 서비스가 오스틴에서 시작이 된 이후 수백만 대 차량의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확장하는 가운데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가 모델 양산을 시작하면서 차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동안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던 에너지 저장 장치 부문의 매출이 작년보다 7%가량 줄어들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살아있는 사업이라 함은 컨퍼런스 콜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로보택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와 연관된 국내 산업들 향방 잠시 뒤에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볼까요? 자, 국내 메인 이벤트는 SK 하이닉스입니다. 바로 오늘 역대급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성과급에 대한 눈길도 쏠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실적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 매출은 약 20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9조 원, 최대 10조 원까지 추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영업이익률도 중요하죠. 1분기에는 42% 정도였는데 이보다도 소폭이지만 높아졌을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효자인 HBM 덕분에 역대급 실적을 기반으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무려 37조 원까지 달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전체 구성원에게 월 기본급의 150%가량을 상반기분 생산성 경력금으로 지급할 걸로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 분기 실적보다 그런데 앞으로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다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 구글이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기대감을 더해주면서 우려는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과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AI 분야에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00억 달러를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게 눈에 띄는데요. 이로 인해서 구글 시간외에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에 어떤 동력으로 작용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 확인해 보시죠. 자,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어제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번 주 방미 협상을 시작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라는 의견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담도 커진 건데요. 일본 정부는 어제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아주 유리한 결과를 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지켰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토요타 주가가 무려 15% 가까이 폭등했는데요. 일본이 얻어낸 상호 관세율 15%, 기존의 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보다도 낮은 걸로 꽤나 성공적이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선이 쏠리는데요.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더 다급한 입장이 된 겁니다. 자동차와 플러스 철강 관세도 관건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조선,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는 카드가 협상의 주요 카드로 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전략 두 분과 함께 세우러 가보시죠.
늘 바쁜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재석, 이지은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FOMC 아니면 뭐 테슬라, 뭐 굵직한 주요 이벤트 늘 다뤄주시는 두 분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따끈따끈한 이슈가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심추, 무게는 어디에 실으면 좋을지 오늘 장 키워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테슬라, 알파벳 역시나였고요. 중국과 유럽연합의 정상회담에 주목하자고요. 미국이 아니고. 네, 미국이 아니고요. 왜냐면 이제 그 히토류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 이슈를 좀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EU와 중국이 수교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이징에서 EU와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상회담의 핵심 이슈는 히토류입니다. 자, 근데 지금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유럽연합이 벌써 18번째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러면서 러시아의 우호적인 중국의 은행들도 계좌를 동결했는데, 계좌를 동결하면 중국을 대표하는 은행이다 보니 계좌를 동결하면 EU에서 중국 대표은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다 막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일부 타격을 받는데, 전반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이 EU에 대한 입장이 좀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 입장 표명과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히토류가 어떻게 EU로 넘어가냐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또 히토류 관련 이슈가 또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히토류 수출 관련하고 러시아 제재 관련 이슈들 꼭 모니터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토류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되면 좀 트레이딩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같고요. 이에 맞서는 키워드 테슬라와 알파벳,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정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진짜 바쁜 날이에요. 그렇죠? 네. 어떤 포인트 좀 주목하셨어요? 오늘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지금 상승 전환을 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는데, 클라우드 매출이라든지 광고, 그리고 매출부터 주당 순이익까지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좀 밀렸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담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결국 소화를 해내면서 다시 한번 시간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AI 관련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xAI에게도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막대한 자금,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라고 전일 이야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의 AI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투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밀어주는 정책들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부담감을 AI 시장의 확장으로 좀 해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테슬라 또 실적도 있었는데 테슬라는 예상했던 대로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부진을 했습니다. 엄청난 부진의 좀 숫자를 보여줬는데, 로보택시 쪽에라던가 아니면 옵티머스 쪽에 또 초점을 맞추는 시장 분위기가 우리나라 쪽에서도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옵티머스 3.0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기술을 도입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로봇 시장에 그만큼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컨콜에서의 내용들이 아마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간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긍정적인 해석들이 이렇게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의 흐름들도 우리나라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실적들이 결국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봐야 하고 어디에 연동을 지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핀포인트가 되겠죠. 오늘 이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뜯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슬라 실적부터 분석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예상대로 부진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고요. 로보택시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총평 들어보면서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아쉬웠던 거는 네. 이제 전기차에 대한 판매였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예상을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까지 연동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혹시라도 좋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었다 보니 여기에 힘을 보태줄 수는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메인 주력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진하긴 하지만 뭐 ESS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ESS라든지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까지 또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아예 배제는 하지는 못할 것 같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관련돼서 그러니까 전기차 쪽의 부진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부진이긴 한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42%가 감소를 하면서 최소 10년 만에 최대 감소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까지 우리나라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여부가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전지 판매 부진, 결국에 저희가 줄곧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캐즘의 영향도 있겠지만 보조금이 축소된 영향도 크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는 섹터 안에서 기대해 볼 거리가 전혀 없겠습니까? 주가 반등이라든지. 저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벌써 네. 2달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2차 전지는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 비중을 축소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얼마 전에 포스코 관련된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부터 포스코 퓨처엠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포스코 그룹의 ETF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드리자면 2차 전지 관련주는 다른 거는 별 볼 일 없다라고 보고 있고 포스코 ETF를 여러분 잘 뜯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쪽만 눈여겨보고 다른 기업들은 아직 좀 시기상조다. 보니까 테슬라는 실적 발표와 함께 그래도 주가는 좀 내려가진 않고 저항을 지켜주다 했는데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우리 매니저님 앞서서 저희 2차 전지는 좀 부진하지만 ESS 쪽은 괜찮다라면서 SK 이터닉스를 들은 바가 있었는데 오늘 지금 테슬라 실적 보면은 ESS 쪽도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파악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 번 또 눌릴까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보다는 제가 이제 한 1년 전, 2년 전에도 이제 공개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전력 회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테슬라의 중장기적인 목적은 전기차도 있지만 ESS 관련된 전력 회사와 그리고 로봇 그리고 우주 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사실 테슬라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상장되지 않은 스페이스X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주 회사도 상장하기 위해서 나스닥에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포지셔닝에서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늘고 있는 거는 이제 전기차이긴 합니다만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는 ESS나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분에서 또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셔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 실적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빨리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 성향입니다. 제가 2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지금 현재 트럼프가 갖고 있는 공화당의 반대 의견을 보인다라고 하면 또 공화당에 있는 많은 지지자들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갖고 있는 쪽은 지지를 하겠습니다만 나의 적은 내 고객에서 이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 분기 실적 매출이 하회하고 있는 거는 캐즘도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는 반대편 사람들은 내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 오너들은 정치 색깔을 내고 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빨리 이거를 버려야 앞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부터 제거해야 이 관련된 리스크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 출시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라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노이즈가 더 크게 작용을 그렇죠.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여러모로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데요. 그 가운데서 그나마 우리가 하나의 실마리, 하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건 바로 로보택시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컨퍼런스 콜도 진행 중인데요. 이 가운데서도 테슬라에서는 로보택시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내놨어요. 오스틴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앞으로 애리조나 쪽으로 또 넓혀갈 것이다. 우린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라는 걸 포인트로 잡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로보택시의 기대감이 뭐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로보택시 관련돼서 움직임을 갖고 가는 종목들은 정말 일부 제한적인 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시장 쪽에 이미 좀 진입을 해 있는 부품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서 탄력이 나왔지만, 전통적으로 로보택시 관련주라고 시장에서 언급됐던 종목군들의 흐름들은 좀 부진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테슬라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AI 관련돼서 우리는 테슬라는 실제 AI 관련 분야에서 단연 최고이기 때문에 웨이모와 비교를 했을 때 웨이모는 센서가 많고 최적화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구글 자체에서는 실제 AI, 세계 AI 시장에서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웨이모보다는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출원 효율성이 테슬라가 가장 높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는데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로보택시 기업들을 끌어당기기에는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개별 종목에서는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최근에 로보택시가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로보택시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같이 연동돼서 움직였던 종목은 뭐 자이글이라던가 폴라리스 세원 이렇게 제한적인 흐름이 나와준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로보택시에 대한 열풍이 있었을 때처럼 지금은 좀 같이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2차전지 관련돼서도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가 2차전지 쪽이 지금 상승 탄력이 나오는 건 사실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그에 따른 우리가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관점, 예전처럼 완전 연동된다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만큼 연동치는 좀 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테슬라와의 연결고리보다는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좀 더 주목하자라는 팁을 얻어봤습니다. 오늘 또 테슬라가 주가가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어서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기사는요. 우리 시장 메인 이벤트 기업으로 들어가 볼 텐데 SK 하이닉스입니다. 영업이익 9조 원을 넘어서서 10조 원까지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기대감이 너무 높으면 또 실망을 여차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굉장히 이제 컨센서스보다 오히려 이제 더 수치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작년에 25만 원 매도 못 하셨던 분들 금년에는 기대하시라고요. 오히려 작년에 제가 가격 목표치 드렸던 25만 원, 1,500원을 도달 못하고 조정이 들어와서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금년에는 충분히 25만 원, 30만 원을 넘었고 제가 오히려 25만 원보다 더블로 갈 수 있다. 50만 원까지 예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증권사 리포트, 특히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너무 지금 목표 가격을 높게 잡았기 때문에 목표치를 하향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게 잘못된 리포트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만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보통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성과급을 두 가지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때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성 경영금이라고 해서 PI를 지급을 하는데 PI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월 기본 봉의 최대 150%까지 지급이 됩니다. 이거는 기준이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가면 150%를 지급하고요. 영업이익률이 제로여도 50%까지 지급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성과급 지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17조 6,300억의 매출이 영업이익이 7조 4,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42%였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리서치하는 그룹에서 19개 증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인해 봤더니 2분기만 하더라도 20조 6,1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9조 220억에서 한 43.75%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반기 때는 이미 40%를 넘었기 때문에 150% 지급이 되겠죠. 하반기 때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 매출이 지금 영업이익이 37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작년이 원래 영업이익이 최대치였습니다. 23조 4,600억. 그래서 작년 대비 무려 10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PS도 원래 연봉 대비 한 50%까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SK하이닉스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도 네. 계속해서 헐헐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뭐 이번 분기 실적도 그렇지만 노이즈가 됐던 건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알파벳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캐펙스를 더 늘릴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에 또 AI 수출 강국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SK하이닉스 주가에 탄력을 더해주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래는 좀 눈높이가 높아서 오히려 발표되고 나면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이때 이제 7월 17일에 저희 방송했던 날이네요. 좀 하락폭이 크게 나온 이후에 지금 그 가격대 라인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기보다는 26만 5천 원대 가격대에서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방향성의 실적 발표를 앞에 두고 방향성에 대해서 눈치 보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발 AI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AI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서 SK 하이닉스는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우상향 추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28만 원 돌파 흐름, 30만 원 돌파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영업 이익률 자체가 40%가 넘어간다라는 것은 정말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오늘 기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물론 줄줄이 이제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SK하이닉스까지 저희가 실적에 대한 점검 마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섹터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팔광과 자동차, 오늘 볼 게 상당히 많네요.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주셨는데 자동차는 어제 뭐 일본 영향이 컸죠. 근데 이게 너무 볼 게 많으면 이런 수급 쏠림이 또 잠깐은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8월 1일 전까지 무역 관세에 대한 이슈가 이제 타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하고 있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어제 나왔던 일본과의 관세 타결입니다. 바로 이제 상호 관세를 원래 한 30%까지 올리겠다라고 했다가 어제 15%까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25%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3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어제 자동차 품목 관세도 12.5%로 떨어뜨렸죠. 일반적으로 일본에 지금 2.5%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12.5%까지 더해서 15%입니다. 관세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품목 관세 중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 정도 관세를 지금 주고 있는데 이 관세가 우리나라도 한 15%까지 떨어진다면 반사 이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한 1주, 2주 정도의 여유가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1주 정도 남았죠, 이제. 예. 이 기간 동안에 협상을 잘해서 말씀드린 대로 관세를 15%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에 대한 부식이 사라지고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섹터는 철강인데요. 기존에 감산이라는 베이스도 깔려 있지만 어제 역시나 일본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도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세간에서는요. 오히려 일본이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야 됩니까? 철강주. 일단 어저께 관광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가 이어졌고 또 네. 철강 대형주들의 상승이 이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관광 종목군들은 지금 LNG 프로젝트 관련돼서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본이 참여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는 쪽은 오히려 조선 쪽이 어저께 좀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동안 상승에 따른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서 동반 조정이 나온 부분들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살짝 영향을 받았던 거는 오히려 운반선 쪽에 관련된 조선주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광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에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수익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심은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참여하게 되면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 쪽으로 좀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철강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이유는 지금 뭐 중국의 반덤핑 관세라든가 그리고 공급안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중국 정부 측에서 철강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여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철강 관련된 종목들에게는 좀 훈풍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철강은 그쪽 대형주들은 중국 쪽에 좀 초점 맞춰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동양철강이라든지 하이스틸 그리고 넥스틸, 휴스틸 이런 종목군들은 LNG 프로젝트 관련돼서 한국의 참여에 대한 가능성이 좀 기대를 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에는 관세 협상을 앞두고 이게 나중에 수익성적인 문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고 또 북미의 생산기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일정을 앞둔 가운데 기세 심리가 이쪽으로 좀 쏠린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종목별 추후에는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단기적으로는 수급 쏠림이 있기 때문에 단기 공략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관 쪽은 좀 단기적으로, 대형주는 중국 모멘텀 받고 오늘 또 마침 현대제철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흐름을 보일지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섹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실적과 조선 기자재입니다. 앞서서 조선주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자리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그런지 어제 그리고 그제 다 기자재 쪽이 훨씬 더 선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한화 엔진 시작으로 HD 현대 마린 솔루션 그리고 다음 주에 줄줄이 기자재 업체들도 실적이 나오는데요. 기자재도 사실 높은 자리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실적 잘 나오면 팔아 볼까요? 아니면 더 가져갈 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팔면 절대로 안 되죠. 기자재도요? 기자재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서 제가 원픽을 하고 있는 거는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행제를 만드는 LNG 본행제 2차 방벽의 독점 기업입니다. 보통 이제 본행자라고 그러면은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멤브레인 방식이 있고 모스 방식이 있는데 조선업계에서 좋아하는 방식은 멤브레인 방식입니다. 근데 멤브레인 방식 중에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크3 플러스 방식이 있고 넘버 96 플렉스 방식이 있는데 보통 이제 배를 계약해서 가지고 가는 선주들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마크3 플러스 이 방식을 좋아하는데 한국카본이 이 유일하게 마크3 플러스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LNG 쪽에서는 한국카본을 넘볼 수 있는 기업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독점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 IMO 국제회사기구에서 2028년도부터는 디젤 엔진을 쓰고 있는 천연 에너지를 쓰고 있는 엔진이 아니면은 모두 다 페널티를 물린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LNG선 발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형 규모부터 시작해서 대형 조선까지요. 그래서 매출이 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 빅3의 LNG선 매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받는 게 한국카본입니다.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 쪽으로도 지금 많이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 배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엔진이나 본행제 만드는 이런 기업들은 중국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없고 말씀드린 대로 한국 카본이 LNG 본행제에서는 전 세계 독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 작년 2023년이죠. 그때 이제 본행제를 만드는 LNG 본행제 생산을 23척 정도를 했는데 화재 발생하고 난 다음에 공장을 증설해서 지금 연 34척으로 늘렸고 캐파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차 방벽이 작년에 70척이었는데 올해 80척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꽝좀 더 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 카본이 원픽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차트 열어놓고 보십시오. 다른 기업들 조선업을 대표하는 기업들 다 조정하고 있는데 한국 카본은 아주 강합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보다 월등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국 카본 기자재안에서 한번 보겠고요.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어제 우리가 주목하던 기업들 메인 실적이 나왔어요. 그 안에서 LG CNS 계속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전년은 좀 아쉬웠지만 전 분기가 더 드라마틱하게 급등을 했는데 이 주가가 조금 미지근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우리가 이런 이유를 알면 오늘 발표될 삼성 SDS 투자 전략도 좀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약간 부진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종목이 올라왔던 이유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대감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시세가 흐름이 있었는데 이 회사를 시장 자체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서 수급이 쏠렸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저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시장이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약간의 대장주격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시세를 강하게 분출을 해내가고 있고 새로운 뭔가의 모멘텀이 나와야지 후발주에 지금 약간은 주가 흐름들이 좀 부진한 종목들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데 그 시기가 아니다 보니 시장에서는 기대 심리 자체가 약간 꺾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살짝 비교를 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 발표 이후에는 그렇게 주가 흐름이 역시나 좋지 않았어요. 지금 세액공제를 제외하더라도 흑자 전환 정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실적에 빛이 조금 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그 당일이나 그 이후에는 좀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이후에 LFP 배터리라든지 ESS 배터리 쪽으로 북미 공략에 대한 이슈 그리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리튬 가격이 살짝 반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셀업체가 추후에는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공급 과잉 이슈가 좀 나왔죠.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저는 약간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121선에 대한 장기 저항선 돌파를 최근에 해줬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만큼의 2차 전지의 시세가 그렇게까지는 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부정적인 시각 자체를 갖기보다는 좀 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2차 전지는 그래도 이제는 약간 긍정적인 시각들이 저는 열렸다라고 보는데 저 삼성 SDI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네. 부분이라서 노출로 보고 시세가 강하게 탄력이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엄청 크게 꺾이거나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시장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기대감이 같이 있었을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발휘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실적 플러스 기대감이 결국 주가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실적주들 보실 때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떤 한 기업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의 관심주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넥스테일과 HD 현대 마린엔진 기자재 안에서 선택해 주셨네요. 네, 엔진주는 꼭 보셔야 됩니다. 아. HD 현대 마린엔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리포트가 계속 뭐 피크다, 피크아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쓰고 있는 거를 전문가들이 그대로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1분기 때 8,300억 매출을 2분기 때 2,800억 매출을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상반기 때만 지금 1조 1,000억 정도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상향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2년치 잔고 수주가 넘어가는 그런 매출이 올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대형 조선의 엔진이나 또는 친환경 선박들, 예를 들어서 수소, 암모니아, LNG 관련된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성능을 테스트했는데 성능 통과된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국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엔진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2분기 때만 5월 달까지 지금 매출을 보니까 중국의 5,760억 정도 매출을 올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5월 달에만 무려 23% 증가를 보였는데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 보고 있다는 거고 그들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 충분히 우상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2, 3년 이상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 조정할 때 모아가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넥스틸은 조금 짧게 봐야 되는 그런 전략입니까? 네, 일단 일정이 있다 보니까 네. 이와 관련돼서 단기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저께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유입이 되었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대형주들이 갑작스럽게 굉장히 밀릴 때는 좀 크게 밀려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결국 이슈가 있고 당장 일정이 있는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동차랑 좀 고민을 했는데 넥스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철광과 기자재 두 분 다 아랫단에서 갖고 오셨네요. 저희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지은 대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